주주는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의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기업은 기업이 속한 해당 이코시스템 내에서, 즉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떤 가치를 제공받을까요? 오늘은 재무제표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재무상태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제조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 부지, 건물, 원재료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초기 창업 비용으로 10억이 든다라고 계산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 주머니에 있는 퇴직금 5억을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럼 이거는 납입 자본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집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은 부채에 해당되죠. 그래서 5억 내 주머니에서 5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0억에 있는 가치의 자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은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또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관비를 빼게 되면 비로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시거나 또 외부의 투자자들조차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가 직관적이라서 그런지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는 기업을 파악할 때는 일단은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했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었냐를 파악한다면은 재무상태표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의 스토리를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10억짜리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10억을 조달하는데, 처음에 제가 자본으로 5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5억도 쪼개서 보면은 제가 주머니에서 2억을 투자를 했고, 나머지 3억은 외부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우리한테 회사에 현금을 꽂아주고, 즉 자산의 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는 납입 자본금으로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5억을 빌렸습니다. 아파트, 개인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권자, 즉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된 금액은 자산의 현금 항목에서 현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차입금이 5억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납입 자본금 5억, 부채 5억.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분모를 자본으로 놓고 분자를 부채를 넣어서 5를 5억으로 나누게 되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죠. 재무구조는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재고 자산으로 원재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드니 협력업체에서 물건을, 원재료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서 원재료도 주고, 그 다음 부품도 주고 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완제품 재고 자산이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이 창고에 쌓이게 된 재고 자산을 고객이 사주게 되면 비로소 그때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초기 창업할 때 이 매출이 발생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솔루션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것이 고객이 내 돈을 지불해서 사줄 건가 말 건가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매출이 1원이라도 일어났다는 것은 내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원재료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전기료, 광열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매출 원가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또 여러 가지 판매, 광고를 위한 비용,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빠지게 되면 비로소 영업이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매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트업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영업이익이 1원이라도 나면은 흑자니까 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기 사업에는 그래도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만약에 영업이익이 1원이 났다. 우리는 흑자니까 잘한 거다. 적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과연 시장에서, 즉 채권자나 주주들, 심지어는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래서 업종을 막론하고 흑자가 났다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밑에 나타나 있는 금융비용, 즉 은행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5억을 차입금으로 빌렸으면은 돈을 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저 영업이익은 은행에다가 제공하는 이자 비용보다는 최소한 2배가 많아야지 건강한 회사, 튼실한 회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도 영업이익이 2배 많은 경우, 즉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이 공식을 바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경기 침체이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비 기업은 은행의 회사가 납입하는 이자 비용보다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적은 경우, 만약에 새 은행에 갖다 주는 비용이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을 1,000만 원을 못 벌게 되면 그때부터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적자가 나면 당연히 심한 좀비 기업이 되겠죠. 경기 침체가 이르면 좀비 기업이 점차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못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 부실로 가는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흑자가 발생했고 기타 이익이나 손실을 더하고 빼고 또 금융이익이나 비용을 더하고 빼고 해서 세전이익이 플러스가 나게 되면 비로소 세전이익이니까 회사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을 세전이익이라고, 거기서 법인세를 이제 정부에다가 내게 되면 바로 법인 세금을 내게 되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우리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준 건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즉 교양, 항만, 학교와 같은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해서 그것을 기업이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출했고 그것을 사용한 대가로서 세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비로소 당기순이익, 넷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일어났고 원가, 비용 뺄 거 다 빼고 나고 세금까지 다 제하고 나면 그때 남은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나면 회사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 비로소 이거를 투자한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재무상태표 하단에 보이는 내부 유보로 해서 유보이익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미래의 투자금으로 쓸 거냐를 회사의 배당 정책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단계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종류의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투자를 한 주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것은 원금과 이자이지만은 주주는 주식을 받고 투자를 한 자본을 납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과 자본 이익을 받는다면 사실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채권자나 정부에 내는 돈보다는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 주식을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의 성공과 실패 또는 경영의 책임을 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최소한 10% 이상을 기대하게 되고 그걸 못 주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업을 둘러싼 또 기업 내부의 재무제표 상태를 본 메커니즘과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